예. 제가 음주운전, 이재명의 음주운전 말씀을 드린 건요. 지금 뭐 어제부터 이제 온 세상이 음주운전 때문에 정확하게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이 문다혜의 음주운전 그 사고. 엄주운전이 아니라요. 음주운전 해보세요. 음주운전. 예, 음주운전. 예. 그러니까 엄주운전 이렇게 하시면 예, 아니 예. 저는 그걸 예. 음주운전이라고 했어요. 한 거예요. 예. 근데 뭐 다시 하라니까. 쌀 해보세요, 쌀. 쌀은 됩니다. 아, 됐어요. 예, 예. 제가 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과거에 밀양에 예. 5공화국 국대 밀양에서 예.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 원스타 출신인데 예, 예. 그분이 저희 우스갯소리 잠깐 드리겠습니다. 밀양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제가 거기를 갔는데 제가 육사에 들어갔을 때 저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놀려요. 저보고 살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살 하니까 저 살 못한다 하면서 살도 못하는 놈하고 놀리더래요. 옆에서 제가 듣고 있으니까 저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네. 쌀 발음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서부 경남에. 네. 그 말씀 제가 했는데 별로 그게 웃겨요? 안 오신 모양이에요. 지금 아니 정말 이거 분위기 또 제가 서정욱 변호사하고 같은 이 분위기를 어떡할까 이거. 같은 고향인데요. 서정욱 변호사보다는 제가 그래도 발음이 좀 더 정확할 텐데요. 자, 정진상하고 저는 방송으로 훈련을 했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정확하게. 네. 정진상하고 정진상하고 김용이 노래방만 가면 그 룸사랑만 가면 싸워요. 네. 서로 지가 더 노래 잘한다고. 근데 사투리로 부르죠. 아니요. 그럼. 김용은 박자가 없어. 그러니까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데 벌써 반주가 끝났어. 예, 반주가 끝났는데 계속 부르고 있어요, 혼자. 예, 그런데 반주 끝났는지도 몰라. 예,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진상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예, 음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 예,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음치라고 하죠. 그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기나긴 밤을 다라라리라라라라리 하잖아. 그 노래 하잖아요. 나라리라라 가사는 그건데 노래는 달라.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또 그 김윤아 노래 있잖아요. 뭐 그 노래를 더 좋아하는데 나는 나중에 진짜 그 김윤아 노래를 듣고는 야 이거 좋은 괜찮은 노래였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정진상이 부를 때는 뭐 이런 노래를 부르나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둘이가 만나기만 하면 뭐냐면 내가 노래 더 잘한다. 그래가지고 평가해 달래. 똑같다 씨. 엄마 노래는 우리 본부장님이 그래도 좀 서정욱 변호사님이나 전문가니까 똑같다. 아니 그 부분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저기 댓글에서도 서 변호사와 제가 비슷하다는데 그건 서 변호사에게 직접 한번 여쭤보십시오. 서 변호사하고 제가 같다면 그건 제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방송에 훈련을 받은 문제 있으세요? 자, 그렇고요. 저는 돌직구예요. 예, 그래서 저한테 뭘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편들어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이재명한테 잘렸겠어요. 눈치가 없어갖고. 예. 이거는 참 경상도 사람에게는 힘든 부분입니다. 힘든 부분입니다. 뛰어넘기 힘든 부분이고요. 네. 또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 문다혜 이 음주운전 관련해서요. 네. 상당히 이해를 제가 이거 사실은 문다혜 관련해서 제가 뭐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뭐 정치적인 사건도 아니고요. 네. 근데 음주운전을 했는데 거의 뭐 만취 상태예요. 네. 이거 사실 수치 이야기 하는데요. 그 네. 만취가 되면 수치 의미 없습니다. 네. 그 이상 되면요. 네. 잘 아시죠 그런 네. 분들. 이 만취가 되고 새벽 3시까지 마시고 거기에 보면 뭐 이 남자하고 마셨는데 그 남자는 왜 그걸 대리운전을 불러주지 않았는지. 그다음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그 운전을 하는 걸 보면요. 거의 뭐 자기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맞아요. 보기에는. 사람도 칠 뻔했어요. 사람 칠 뻔하고요. 예. 거기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자리에서 CCTV로 다 공개가 됐죠. 그게 조금만 정신이 있었으면 대리운전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필름 끊기는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그 필름 끊기는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거지. 이게 만약에 제정신이 좀이라도 있었으면 했을 거고. 큰일 난다라는 그것까지 판단이 안 됐던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워낙 빈트가 나가니까 제가 볼 때는 대리운전을 불러줄 수도 없었어. 남자한테 남자하고 분명히 또 이제 이게 또 이게 함부로. 그건 뭐 좀
그렇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안 불러줬지. 웬만하면 남자가 안 불러주겠어요. 제가요. 네. 이 문다혜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본부장님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네. 그 제가 아버지 부모까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40이 넘었어요. 41살이에요. 검찰에 대해서 폐악질을 했어요. 네. 거의요. 네.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 네.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번에 음주운전을 보고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상당히 우리가 일상적이고 평균적인 40의 나이의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이 음주운전에는. 네. 그런 거 느끼지 못했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다혜 관련해서 지금 각종 특혜 비리 수사요. 전주지검은 지금 압수수색을 다 했고 다 이 분석까지 끝냈습니다. 내용 다 알고 있어요. 이 계좌 추적까지 다 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제가 문다혜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문재인은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네. 문다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청와대가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모를 겁니다. 네. 자기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나를 짓밟으려 한다, 참지 않겠다 이런 반응을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맞습니다. 왜 이럴까요? 예, 그러니까 분수를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었는데 지금 경원이 61명인데 좀 이런 게 훅가시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뭘 떠들러 대면은 마치 뭔가 이렇게 다 투사같이 보는 줄 착각하는 것 같다. 대깨문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없어졌는데, 예, 지금 바리케이드가 없어졌는데, 근데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 지금 문다혜를 가리켜서 예수다. 예? 뭐 아빠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빠를 대속해서 저기 그 음주운전을 했다. 이야기인데, 예, 그 음주운전은 따로 감옥 가고 아빠도 따로 감옥 가. 대속이 안 돼.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신성모독하면 니들 잘못하면 큰 정말 천벌 받는다. 예. 우리 참고로 본부장님은 그 감옥에 잠깐 가 계실 때 네.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잘 알고 그 예수님을 이름을 아무 때나 저렇게 팔면 맞습니다. 그런데 좌파 쪽에서는 심심하면 예수를 팔아요. 아무 때나 팝니다. 뭐 조국도 예수가 됐다가 뭐 예, 이재명도 맞습니다. 예수가 됐다가 예. 뭐 전부 다 예수예요, 저쪽은. 예. 예. 이재명 씨도 예수고. 예. 예. 그 문다혜 때문에 문다혜의 음주운전이 터졌습니다. 음주운전만이 아닙니다. 사고까지 났어요. 이 음주운전의 사고입니다. 이거 굉장히 1년 이상의 징역형이고요. 예. 그 법에만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입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범죄. 지금 이제 오늘 경찰에 나온다 했다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오늘 뭐 기자들이 그 뭐 어마어마하게 진을 쳤거든요. 네. 아마 오늘 나온다 했다가 조정한 걸로 보입니다. 네. 다른 날짜를 잡자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나와야 합니다. 이 나와서 조사를 받지 않으면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사건 자체가. 네. 굉장히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될 텐데요. 네. 문재인이 전직 대통령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한마디 말이 없어요. 맞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지금 한다는 이야기가 그 뭐 상당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뭐 네. 그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정도예요. 네. 왜 이럴까요? 이재명이 얼마 전에 어디를 나갔습니까? 문재인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동병상련 해보자. 그래서 힘을 맞대가지고 이 위기를 같이 한번 극복해 봅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이 손잡고 만세 부르고 했는데 문재인이 어디를 갔습니까? 경기도청을 가갖고 경기도청을 갔어요. 경기도청 누가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청에. 김동연이죠. 김동연 있잖아요. 그러면 김동연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재명하고 선 긋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그 부지사 같이 불러들인 게 전해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전해철하고 손잡고 가는 게 지금 김동연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반 이재명 전선을 지금 걷고 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경기도에 가갖고 예, 김동연을 예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컸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바리케이트를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주기도 싫고 이러니까 어정쩡하니까 그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제가 심리에 대해서 제가 꿰뚫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은요, 그 바른 소리 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 제가 근데 그걸 몰랐어요. 옛날에 눈치가 없잖아. 그래갖고 바른 소리를 한 바람에 그때 이제 뭐냐면 김부선 터져가지고
김부선 터져가지고 막 방송만 틀면 김부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낙지집 나오고 막 그럴 때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재상한테 막 그랬어. 그리고 그 낙지볶음은 이재명이 산 건 맞아요? 아니 그런데 들어보세요. 그래갖고 내가 열받잖아요. 우리 대장을 자꾸 까는데. 그래갖고 아니 김부선하고 진짜 무슨 관계 있는 거 아니면은 빨리 우리 고소합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김부선하고 관계없으면 김부선 고소해라 막 댓글에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얼마나 약 올라. 그래서 야 우리 고소합시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봐라 이러더라고 정상이. 그럼 내가 이제 이재명한테 갔어요. 그래갖고 시장님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데 제가 딱 그랬어요. 시장님 이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팩트일 때하고 아닐 때하고 우리가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게 팩트가 아니면 공격적으로 나가면 되고 이게 팩트면은 이게 디펜스가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저도 이제 우리도 알아야 이거를 제대로 방어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갔어요 안 갔어요? 그랬거든. 이재명이 그 B형 때문이다. 그 갔어요 안 갔어요?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황했어. 호기심은 좀 있었지. 남자인데 뭐 나도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좀 바라다주고 했지. 이러는 거야. 어물어물 하더라고. 그래갖고 이거 뭐 있었네. 딱 싶어가지고 나왔거든. 그 다음에 어디 갔냐면 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조명인 씨가 그때 어디 있었어요? 거기 저 아트센터 있었단 말이에요. 아트센터에다가 VIP 담당 있잖아요. 이재명이가 뿔딱 찍어놔가지고 씩씩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그때 당시 이제 비서가 누구냐 백종선이었거든. 백종선이 와가지고 유동규 이 개새끼 유동규 이 새끼가 진짜 와가지고 열받게 만들어놔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한 부분도 사실은 좀 있지만 이재명이 좀 골려 먹으려고 하는 것도 있었죠. 아니요. 할 때 진실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원래 그 돌 직구야. 그냥 그것밖에 없어. 딱 보면 눈치가 딱 오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근데 나는 문제 이런 건 그걸 나 몰라.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솔직하게. 솔직하게 물어봤죠. 솔직하게 물어봤다가 솔직하게 아주 그냥 이재명이 나 나가고 난 다음에 저런 해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그 남방 열사예요. 그래서 국회에 온 적이 있어요. 국회 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증인으로 오는 날 제가 마침 기자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김부선 씨 보러 한번 나가자. 곧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걸 뭐 굳이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방에 그 TV조선 뭐 이래 이제 종편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와서 잠깐 봤어요. 실제로. 상당히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상당히 우리가 이것도 경상도 말인가요? 대차 보이는 제가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대차 보이는 좀 기가 세다 이런 얘기를 하죠. 상당하더라고요. 저 옆에서 또 봤는데 뭐 말을 나눠보진 않았지만요. 그걸 보면서 야 이재명이 상당히 저게 뭐 좀 후달리는 거 아니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 두 사람 사이는. 근데 뭐 남녀간에 모르죠. 알 수 있나요? 그거 잘 모르는 걸 대놓고 거기에다가 모르니까 물어보지. 알면 내가 물어보겠습니까? 내가 제가 몰라. 나도 궁금해갖고 물어봤다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또 측근이니까 그거 진짜예요. 그건 아니죠. 이러면서 막 또 물어봐. 그럼 내가 팩트를 알아야 어떻게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내가 뭐 호기심은 좀 느끼고 그 집에 바라다 준 적은 뭐 좀 있지 이러길래 있었구나. 이제 딱 생각이 든 거지. 그래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나가고 난 다음에 백종선한테 화를 다 푼 거예요. 그러니까 백종선이가 거기 저기 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거기 조명현 씨 만났잖아요. 하루는 씩씩대고 난리가 나서 왔더라는 거예요. 유동규 막 그러면서 백종선이. 산낙지는 맞는 이야기죠. 낙지 먹으러 갔지. 그 김부선 씨가 이야기한 거니까. 그 듣고 그 당시에 우리 기자들이나 정치권의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정말 마지막 경우에 용서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수마 새끼가 그 산낙지 하나 해준 것밖에 없냐. 그 이야기는 했어요. 그거는 참 우리 경상도식으로 하면 참 사내 자석이. 그런데 지금 많이 해주지요. 지금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김두선 씨가 선거 때만 되면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후원금을 받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돌려주죠. 그런 걸로 돌려주는 거지요. 변호사비 못 주니까 공천 주고.
참. 또 다른 걸로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후원금이나 받아 뭐 이렇게 했나 보죠 뭐. 그 이재명과 네. 골프도 치셨고 하니까 모욕도 같이 하셨죠. 모욕 같이 했는데 제가 뭐 지저분하게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점 있나? 없나? 아니 예. 그 뭐 이야기가 이왕 이래 된 거 네. 우리 왜 목욕탕 가면 그 뭐 이야기도 서로 하거든요. 아니 솔직히 딱 해놓고요. 어. 우리 같이 모욕이다 칩시다. 샤워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아니 되겠습니까? 그래. 사람이 눈치가 딱 보면 이 새끼 뭐야 이거 이러지. 아니 노골적으로 아이고. 하지 않지만 그 저 당에 들어가게 되고 옆에 앉게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술술 이렇게 좀 보면서 예. 그 남자들끼리도 그렇잖아요. 네. 또 처음 보면 그거 네.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자를 쓰고 그때 가발을 썼기 때문에 예. 모욕탕에 가면 못 알아봐요. 예. 예. 그 상당히 조크입니다. 예. 상당히 닮은 사람하고 공을 쳤는데 네. 이 형님인가 뭔가 이래요. 저 가발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면 예. 그런 이야기 농담도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셨네요. 그 그러면 조춘 씨 닮았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조충과 비교하는 건 그건 솔직히 그 차은우의 느낌이죠. 그 이재민과 비교되는 차은우의 느낌. 자 이건 조커입니다. 조춘 씨 정말 그 예. 아유 이제 훌륭한 분이에요. 연세도 예. 많으실 예. 것 같은데. 네. 예. 네. 예, 그렇고요. 저를 놀리시는 거지 조춘 씨를 뭐 이야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 다시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제 뭐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네. 주제로 꼭 돌아가야 예. 합니다. 꼭 돌아가야 합니다. 예. 돌아옵시다. 그 이번 국정감사 예. 11월 1일까지 열립니다. 예. 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이 이제 예. 뭐 거의 난동을 부릴 겁니다. 이 맞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요. 예. 갖은 뭐 이걸로.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이 지금 매달릴 곳은 사실은 국민들의 여론, 뭐 재보궐선거, 별것도 아닌 재보궐선거를 가지고 이 물타기를 해야 돼요. 네. 자기에게 지금 이 변호사들도 거의 대부분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무죄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형량이 문제다라는 예, 형량이 거거든요. 문제죠. 자기한테 형량이 어떻게 떨어지더라도 실형이 예. 떨어지더라도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 예. 지금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예. 저 이재명이 말이죠. 예. 그걸 국정감사장을 그걸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문다의 음주권도 터져가지고 뭐 완전히 지금 막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막 난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재명이 앞으로 이 다음 달 그 11월 15일까지 이런 난동질 이외에 또 뭐 어떤 것을 생각할까요? 이재명을 오랫동안 그 같이 일을 하셨으니까. 예. 전 지금 남은 거는요. 지금 이걸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냐면 지금 거기에 지금 그 사실 그 극좌파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극좌파들. 네. 걔들은 진짜 뭐 거의 간첩이라 봐도 되거든요. 그런 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총련 출신들부터 해갖고. 그래서 아주 극좌파들이 들어가 있었고 예전에 막 진짜 그 강목으로 사람 때려 죽이고 이런 사건이 연루되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전남대에서요. 예. 그 전남대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쪽에 뭐냐면 전위대를 하나 옛날 같이 만들어서 뭐냐면 저 폭동 시위 한번 일으킬 거라고 봐요. 그 폭동 시위를 왜 일으키느냐? 그 중에서 이제 한 명 죽어 나가면 이제 경찰이 죽였다 해갖고 살인 정권 물러나라 이렇게 이제 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모색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떠올랐어요. 옛날부터 좌파들이 주로 써먹던 수법이거든요. 예, 뒤집어 씌우기. 흔히 써먹던 거죠. 써왔고요. 예. 소위 그 죽음을 정치에 이용한다라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민노총도 여기 지금 가담을 했어요. 네. 민노총도 이제 또 파업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노총 계산대로 지금 민주당과는 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 노리는 게 지금 주말마다 하고 있는 저 탄핵 집회 적을 키워야 되거든요. 예. 전국적으로. 불씨를 키워야죠. 키워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폭력적인 이게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민노총이 됐건 예. 어디가 됐건 파업하면서 예. 그다음에 이제 저기 뭐 이제 물러나라 뭐 하면서 예. 강경 시위가 한번 들어갈 겁니다 분명히. 그 강경 시위 들어갔다가 이게 이제 간을 봅니다. 예. 야, 요때 한번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일 저지릅니다. 예, 그래가지고 전위 부대가 이제 막 들어가갖고 이제 두드러 부수면 이제 강경 진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점을 기다릴 겁니다.
예, 그 시점을 기다려가지고 요게 이제 타이밍상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게 나오면 생뚱맞으니까 이거 한 두세 번 정도 이 뉴스가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사망 이게 이제 뜨면은 예. 예, 우리가 이제 또 정부도 못 참으니까 강경 진압하라 뭐 이렇게 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시점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극단적인 방법이 네. 아니고서는 이걸 뚫고 나갈 뭐 없으면 길이 없다. 네. 지금 뭐 별짓을 다 해봐도 다 할 겁니다. 오히려 예. 지금 역풍이 불고 뭐 이런 예.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마지막 그 몸부림을 칠 것이다. 근데 이렇게 정말 근데 저기 그 기자님한테 죄송합니다. 오늘 뭐가 말씀이십니까? 예. 저 댓글에 계속 우파의 조춘이라고 죄송합니다. 조춘- 정말 죄송합니다. 나 연세가 많으신데. 예,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저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를 아이고, 놀리고 죄송합니다. 저를 계속 놀리고 있는 예. 걸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예, 걱정이 저는 예,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제 잘못도 아니고요. 예.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빠져버렸는데. 아니, 저도 송할머리 없습니다. 예, 저도 송할머리 없습니다. 저는 단지 조춘 씨에게 사실 예. 미안한 혹시 네. 미안한 그 부분만 있지 뭐 저는 괜찮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왜 그 조춘 씨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좋습니다. 좋고요. 오늘 이재명 그 특히 이화영과 문다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꼭 하나 짚고 가야 될 것이요. 지금 내일입니다. 내일 네. 한동훈 대표 이재명 이렇게 부산을 간다라고 합니다. 예. 부산이 지금 소위 불똥이 떨어졌어요. 예. 이 지금 금정구청장 예. 금정구청장과 광화 군수는 무조건 국민의힘이 이겨야 합니다. 전남 두 곳을 놓고는 뭐 이재명과 조국이 싸우든지 말든지 완전히 냅둬요. 알아서 냅둬요. 보고요. 그럼 냅둬요. 그 동네는 냅두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뭐 그건 뭐 이제 예. 진영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당이 개입되는 건 아니어서. 예. 그래도 그래도 이기긴 그래도 이기긴 왜냐하면 애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동안 뭐냐면 전부 다 그 좌파들이 그 교육감 받아가지고 다 버려놨잖아 애들이. 계속 지금 머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계속 얘기해야 돼요.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예. 아니 본부장님도 머리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예, 여기 저도 여기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여기 이거 소갈머리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남들 놀리고 뭐 하는 게 이게 소갈머리가 없어서 그래요. 예, 결국은 이제 방송 끝나고 얻어 터질 수도 있는데도 예, 제가 이렇게 소갈머리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예, 용서하시고 아무튼 오늘 어쨌든 재보궐선거 말이죠. 재보궐선거 교육감 선거.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사동 8천 다 동원해가지고 서울시에 아는 사람은 좌파 우파들은 무조건 예 다 동원해서 예 행동해가지고 이번에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예 진짜 서울에 아는 사람은 다 통화를 해가지고 설득을 다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반드시 투표하게 해가지고 이번에 반드시 우파 교육감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감하고요. 예. 부산 금정구청장 그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재명과 조국이 처음부터 단일화하도록 해놓고는 씌워버린 겁니다. 예. 부산 금정 주민들 또 한 번 속이는 겁니다. 그 부산의 발전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발목을 잡은 게 민주당이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지금 강화 부분에 안상수 전 그 인천시장이 나와 계신데 그 지금 전체 구도에서 그 안 시장님 저도 참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안 시장님은 좀 다른 역할을 하실 게 많이 있습니다. 혹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시장님이 좀 결단을 하셔서 이 한쪽으로 보수파가 정말 이 힘을 모아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그 뭐 여기 저기 댓글로 뭐 누구나 저거 이런 거 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뭐냐면 본인이 행동하는 우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할지 그렇죠. 이거는 어렵단 말이죠. 전화 한 통 돌리고 전화 한 통 돌리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를 사람들만 평가하지 말고 내가 정말 행동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나라 망하겠다. 네.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두 분, 세 분한테만 전화를 하시면 분명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 두 표가 모자라서 우리가 진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두 표를 채우겠다고 이 생각만 하시면은 반드시 이긴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그 문다희 씨가 어제였죠? 네네. 그렇죠? 그저께인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7시간 반 예, 동안. 7시간 반 동안 7시간 반 동안 술을 도대체 뭐예요, 여기 가게 안에서. 저는 이게 네. 7시간 반 동안 한 자리에서 사람들이 술을 마신다는 것 세 자체도. 군데를 돌았답니다. 아이고야. 네, 세 1, 2, 군데를 3차까지. 네, 세 군데를 돌고 아, 차만 한 곳에 대놓은 네, 거구나. 네. 불법 주차 7시간. 거기 그 아하. 자리에 불법 거기는 사실 문다희 씨가 첫 번째 간 그 고깃집이 어. 미슐랭이래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 주차장이 있대요. 아. 근데 일부러 어. 사이드에 불법 주차를 해놓고 7시간 동안 세 군데를 돌아다니며 이제 이태원 참사를 네. 이게 이런 걸 우리가 이태원 참사라고 어. 하죠. 이분이 어. 이제 진행을 하신 거죠. 아니 아이. 그래서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 일사. 가태료 미납으로 압류당할 뻔했던 차를 네, 제주도에서 불법 가태료- 주차시키고. 그쵸, 불법 주차시키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4. 그래서 지금 안타깝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이재명 0.15여가지고 아, 못 제꼈네요. 네, 네. 그래서 이재명 어지간해서 제끼기 힘들어요. 나쁜 짓으로는 이재명은 제끼기 힘듭니다. 그래서 네. 그 김재현 최고위원이 되게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아버지는 온 국민을 좌쪽으로 끌고 가더니 딸은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했다는. 그래서 그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사고를 또 내셔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 그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일단은 뭐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시작하기는 했는데 네. 음주운전이라는 범죄 자체가 그럼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럼요.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용서만 받지 맞습니다. 못할 범죄다. 맞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 인식이 범죄라는 인식이 적었을 때는 모르겠으나 이미 10여 전 이상부터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네. 이게 위험도 많고 그리고 사망 사고들도 계속해서 그렇죠. 일어나기 맞습니다. 때문에 사회에서 이 정도로 규탄하는 범죄라고 하면 이건 각자 조심해야 되고 특히 맞아요. 대한민국은 땅이 좋고 인프라가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이라는 이 좋은 제도가 이렇게까지 그렇죠, 발전된 그렇죠. 나라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내 돈 몇만 원만 낼 수 있다라고 하면 내 안전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그럼요. 국민들의 안전을 맞아요. 지킬 수가 있다. 근데 그거 아까워서 혹은 내가 치기에 술을 마시고 이렇게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문다희가 음주운전을 해서 걸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파에서는 호재이지만은 그 사고로 인해서 택시기사 네. 큰 부상 입지 않으셔서 다행이라는 말씀 먼저 맞습니다. 드리고 싶고요. 맞습니다. 문다의 이런 치기 어린 행동, 음주운전 이런 불법적인 행동 네.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사람이 크게 다쳤다거나 큰일 네, 나죠. 혹은 목숨을 잃었더라면 이건 정말로 국민적으로 슬픈 사건일 텐데 그래도 부상이 심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니까 천만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다혜 씨는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는 사람이냐 이게 국민들 앞에서 지금 석고대죄를 하고 맞아요. 자숙하는 모습을 맞습니다.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맞아요. 7시간 반 동안 만취가 돼서 길거리를 비틀비틀 배회하다가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물려줬는지 양도한지 모르는 차를 불법 주차를 7시간 반 동안이나 시켜놓고 그 차에 타서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 가감성까지 보여줬다. 그럼 이게 설령 안 걸렸다라고 해도 이때까지 그렇죠. 안 걸렸는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근데 음주운전은 습관이거든요. 굉장히 이 사람 이거 자연스러워요. 한두 번 아니었다라고 맞아요. 봐야지 맞는 거예요. 한두 번 아니었다라고 봐야지 맞는 것이고 그리고 더 제가 기가 막힌 것은 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사람들이 운전하다 가태료 끊을 수 있어요. 근데 그쵸. 이 가태료를 납부 안에서 맞아요. 이 차가 압류 가압류됐었죠. 단계까지 예. 들어가는 것, 가압류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 이거 어지간한 사람들은 못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감히 내 차에 가압류를 걸어 괜찮아 쌩까 이 정도 그쵸. 마인드가 아니면 이거 그 단계까지 못 맞아요. 가요. 맞아요. 그런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법 주차를 무려 7시간 반 동안이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게 술을 지금 7시간 반 동안 마시면서 만취돼서 내려왔다? 그럼 이거 자체는 지금 본인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 자숙이 전혀 없었다라고 그렇죠. 봐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이게 음주운전이라는 사고보다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삶을 살아왔던 궤적이나 마인드 행태가 더 문제다. 맞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층, 그것도 최고위 지도층이었고 지도층의 가족이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개딸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형태들, 너무 문딸들이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지금 검사들의 압박 수사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음주운전을 했겠느냐. 예.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 꼴이 이렇고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당대표 할 수 있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 반응을 보고요. 아무리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지금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면 따끔하게 혼내야죠. 맞아요. 음주운전을 해도 우리 다의 잘못 아니야. 이거 검찰 잘못이야. 이거 뭔가 음모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지금 좌파들이 네. 반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개선하려는 노력도 안 하는 거 네. 아닙니까? 이러니까 대한민국 꼴이 계속 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문다에도 문다이지만 지금 이 문다의 사건, 음주운전 사건을 옹호하고 있는 지금 이 개딸. 좌파 지지자 일부들, 개딸인지 문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좌파 지지자들 이 사람들부터 좀 반성하십시오. 맞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이 정말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지달 수 있는 거고 권력의 중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게 그렇게 보니까 또 대리운전 관련해서는 또 민주당이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사실은요. 이게 우리 당도 참 좀 그래요. 저는. 음주운전이라는 것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인식이 미흡할 때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옛날하고 지금의 잣대를 댈 수는 맞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 정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이 이렇게 미비했다. 혹은 그때 당시 대리 시스템이 없었다. 그럼 내가 큰 죄인지 모르고 했습니다. 하는 것들은 몰라도 이게 인식이 정확하게 된 시점부터 음주운전 같은 범죄들은요. 이게 아주 정말 큰 범죄가 네, 아닐지라도 네.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 배지달면 안 되는 안 거예요. 되죠.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이든 우리당이든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자격 자체를 주면 안 돼요. 공천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것들 정말 사소한 것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하게 하는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왜 이런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쵸. 이렇게 관대하죠. 관대합니까? 자기도 걸린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자기들부터 한 발 물러나야지 맞아요,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대리운전이 지금 이경씨 대리운전 사건이 네. 있었죠. 세월호 김현 네. 또 외자인 여성분들이 또 대리운전하고 또 사연이 깊어요. 맞아요. 김현 의원님 또 대리운전 기사 갑질이 있었죠. 아니 그렇게 대리운전을 좋아하는 심지어 이경 씨는 술도 안 먹고 대리기사를 부른 분인데 왜 술 드신 분은 대리기사를 안 부르냐는 거죠. 이게 사실요 민주당이 갑질이라는 단어를 탄생시킨 당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갑과 을의 이 지금 갈등 그쵸. 구조를 대한민국에 그쵸.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갑질하면서 사실 사회 문제가 거꾸로 발생한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요 사실 이게 갑질을 혹시라도 내가 갑질을 무의식 중에 할까봐 굉장히 주의해요. 근데 지금 대리운전 기사 갑질부터 시작해서요. 그쵸. 갑질 사고 터지는 거 다 민주당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다. 겉으로는 인권 얘기하고 겉으로는 을에 대한 보호를 얘기하고 맞아요. 사회적 약자를 얘기하고 북한 인권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네. 행동은 다 반대로 하는 네. 사람들이다. 그리고 갑오브 갑의 위치를 즐기는 거 다 즐기는 사람들 대다수가 보면 민주당이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요. 참 이거 정신세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네. 어제 그 기사를 딱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저 아이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으면 그 걸리는 건건이 뭐 사실 뭐 조민도 그렇고 얘네들은 뭐 아들 딸들이 맞아요. 수시로 걸리고 뭐 본인들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하지만 예를 들면 조민은 너무 귀하게 자라서 부모가 너무 밑닦는 것까지 그냥 마지막까지 성인으로 안 키워서 애가 좀 문제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얘 미성년자구나 미성숙한 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문다혜 씨는 어제 보면서 쟤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으면 이 모든 과정에서 이렇게 망나니 같을 수가 있지? 여자아이가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도 자녀가 5명이기 때문에 저도 불안한 구석이 있어요. 예. 자식 부모 그러네,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러네. 예. 그럼 얘네들도 크면서 사고 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볼 때는 네. 민주당에서 지금 자녀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는 부모들이 지금 이미 도덕적이지 못해요. 아, 그러네요. 그럼 자식한테 가르칠 도덕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 맞습니다. 본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보고 배운 것이 없다. 그쵸.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최소한 내가 어떠한 실수나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저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내가 지금의 처한 상황과 내가 행해야 될 행동 정도는 비례해야 맞는 것인데 내 부모가 내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네. 내 전 남편이 네.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의 분노를 가지고 오고 있는 네. 상황에서 이 술이 넘어갑니까? 그러니까요. 네. 술이 넘어가고 이게 음주운전까지 운전대가 잡아집니까? 그리고 예. 이태원이 또 동네도 아니고 이태원까지 나와서 미슐랭 식당을 굳이 찾아가서 그럼요. 뭐 이렇게 보니까 돌아다니는데도 또 약간 뭐 구체적인 확인 나오겠지만 휘황찬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는 왜 그거 끌고 다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뭐 국민들 또 눈속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검소합니다. 이렇게 작은 소형차 타고 맞아요, 다닙니다. 맞아요. 하지만 먹는 건 미슐랭 먹을 겁니까? 근데 이게 이거예요, 제가 지금 뭐예요? 운전을 해본 네.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알잖아요. 경차는 불법 주차할 때 제일 좋아요. 아, 불법 주차를 위해서. 왜냐하면 틈새에 작은 데도 잘 들어가고 이게 큰 차는 불법 주차하기가 조금 그래요. 길을 막을 수도 있고. 근데 경차가 불법 주차하기는 딱이에요. 저는 애초부터 이태원을 나올 때 이미 그 식당이 주차가 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됐던 거는 오랫동안 여기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데 차 갖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불법 주차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온 게 아닌가 그럴 싶어요. 땐 택시를 타세요, 문다혜 씨. 그러네요. 그래야지 택시 또 여기 기사님들이나 택시회사도 먹고 살아요. 맞아요, 택시 타세요. 맞아요. 아니 왜냐면 그 1인분에 그 미슐랭 식당 거기가 1인분에 고기가 뭐 돼지고기가 1인분에 65,000원이니까 7만 원짜리 뭐 엄청 고급 식당이래요. 돼지고기 파는데요? 이거 고기를 이것저것 파는데 그렇게 비싸대요. 그러면은 소고기는 안 팔아요? 소고기도 팔겠죠? 돼지고기 먹었겠습니까? 우린 그런데 안 가봐서 몰라. 근데 아니 그렇게 비싼 고기를 먹을 정도면 택시를 타면 되죠. 택시를 타세요. 택시를 술 드시고 음주운전 내가 습관적으로 한다. 그러면 택시를 타고 가십시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사전에 방지하십시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분이 정말 알코올만 있었던 걸까? 술 중에. 저도요. 사실 네, 그 생각을 그런 하는데요. 의문들이 우리 네. 제 생각은 네. 아니고 있어요. 그래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약 검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되고 네. 하면서 이게 지금 마약 범죄율이 너무나 올라갔잖아요. 이게 올라간 정도가 장난이 네. 아니에요. 무려 지금 문재인 당시에 지금 5배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문재인 정권 당시에.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경찰들이 대대적인 수사를 이제 벌이기 시작했다라고 하지만은 네. 너무 구석구석 퍼져 있고 지금 이게 초등학생, 중학생까지도 지금 이게 마수가 뻗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그쵸. 이게 던지기 유통책으로까지 활동을 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그 2만 원, 3만 원이면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정말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음주가 걸린 사람들은 앞으로는 마약 수사까지 같이 하는 법도 필요하다. 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맞습니다. 걸렸다 그러면 마약 수사 맞습니다. 자동으로 맞습니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걷는 거 보면 물론 0.13면 만취 상태이긴 하더라도 그 택시를 아니, 자기 차를 타러 올 때 비틀비틀 너무 심하게 비틀거렸고 차를 타고 난 후에도 계속 신호를 위반한다거나 우회전 차선에 있다가 지금 좌회전하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 운전 행태가 누가 봐도 너무나 정상이 아니고 그렇죠. 중간에 또 그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얼굴을 손으로 가리면서 막 이렇게 뭐 잠깐 섰다가 달리는 거기서 30초 정도 섰다가 또 갔다가 이래요. 이게 만취 때문에 근데 술을 0.14% 정도 먹고 운전을 할 정도면 이 사람은 평소에 술을 즐겨 먹는 사람이고 그럼요. 예, 그리고 그 운전할 때 망설임이 없잖아요. 이 차문을 열 때 그냥 망설임이 탁 없다는 열잖아요. 거는 얘는 음주운전을 상당히 자주 했고 이 정도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운전 행태를 봤을 때는 음주치고도 너무 좀 비틀거리시는데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수사 들어가야 될 것들은 그 대한민국은 정말로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국토가 좋고 인프라가 잘 발달돼 네. 있기 때문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빠르게 확산돼요. 그쵸. 그러니까 인터넷 맞네요. 보급률도 우리가 예, 세계 예, 1위였던 예, 게 네. 이 조건 때문이고요. 그리고 대리운전 같은 것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맞아요. 게 국토가 좋고 인프라가 맞습니다. 뛰어나기 때문인데 이거는 반대로 불법적인 마약 유통 같은 것도 정말 빠른 속도로 퍼질 수 있다. 대한민국 면적이요. 사실 네. 미국의 한 주 면적도 안 되거든요. 네. 미국에 지금 마약으로 더 뒤덮인 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그럼요. 없어요. 이거를 그럼요. 정말 조기에 잡아내지 못하고 이거 소탕하지 못하면은 이것만큼 대한민국에 큰 리스크도 존재하지 네. 않는다.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은 음주 단속할 때 이제 같이 하는 법안들 국민의힘에서 먼저 빠르게 발의하십시오. 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뭐 얼굴 쓸어내는 게
근데 그 밤에 새벽 3시에 선글라스를 차에 있는 걸 꼈다가 벗는 거였다고 지금 오즈의 마법사님이 그러시는데 미쳤나 봐요. 아니 그리고 택시를 그러면 못 타거든요. 왜냐하면은 택시를 우리 생각엔 당연히 불광동이잖아요. 택시 타고 갔다가 가면 그 훨씬 싼데 만약에 술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 사실 택시 타는 게 어렵죠. 왜냐하면은 나를 신고할 수도 있고 택시 운전사가 나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택시를 안 탄 게 이해는 되죠. 아, 그러니까요. 이게 어디까지일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음주라고 해서 음주에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라고 하면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해라. 네, 여러 가지 철저하게 정황상 해라. 조사할 게 예. 너무 많고 또 우리 이제 조선일보 최은민 네. 기자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이건 최은민 기자가 쓰신 글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이제 최은민 기자의 의혹, 아니 그러니까 이 최은민 기자도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돌았었다. 그러면서 모 대통령의 누군지는 말하지 않아요. 관연한 자식이 교통사고로 사고를 내서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그 문제를 덮기 위해서 청와대가 다 동원이 됐고 그래서 딸은 외국으로 보냈고 아, 그다음에 그때 청와대의 대통령의 최측근이 경찰을 매수해서 이 문제를 덮었고 그래서 그 대통령이 그 최측근에게 빚을 진 게 있다. 라는 말을 남겼다. 이 얘기를 쓰셨어요. 근데 이 누가 봐도 이게 딱 그래서 빚을 졌다 그랬나? 지금 그런 의혹이 있다나요? 그걸 이제 그런 게 어. 기자들 사이에 좀 돌았나 봐요. 아. 그 얘기를 최현문 기자가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아주 근거 없이는 돌지 않았겠네요. 근데 말이 되잖아요. 네. 왜 갑자기 태국으로 갔을까? 그건 사실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는 이 나라의 대통령인데 나는 이 나라에 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럼요, 거죠. 네, 말도 안 그럼요. 되는. 이거 자체도 국민들이 왜, why 그렇죠. 계속 물었죠. 네. 네. 굳이 도대체 왜 왜? 태국까지? 이런 거잖아요. 여기 이스타젯 항공 여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약간 굳이, 도피성이 느껴지는. 네. 그래서 어.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의문들을 조금 싹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거는 꼭 밝혀야 돼.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럼요. 지금이 또 좋아요. 이런 맞아요. 호재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좀 마음이 아픈 게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네. 초반부터 정말로 강행 수사를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랬으면 이렇게 맞아요. 지지율이 떨어지지도 맞습니다.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너무 지지부진했다.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게 정말로 지금 지난 문재인 정권이나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네. 대한 불법적인 사건들, 위법적인 사건들 그리고 각종 비리들 네. 있다라고 하면 정말 탈탈 털어내서 이런 것들을 벌써 국민들 앞에 그렇죠. 진상규명을 시키는 것도 다 반대로 지지율을 올리는 한 가지 방법이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남북관계 관련해서 이제 북한 이제 9.19 군사합의 이후에 또 14성명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막 비난해 오면서 또 한반도 운전자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반도 운전하던 차를 딸을 줬더니 음주운전을 하네? 그 차가 또 아버지 차였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 차 갖고 생생냈습니까? 내가 광주형 일자리 만들어서 이 차 나왔다. 난 테이무에 경차 2차 탈 거라고 그렇게 생색을 내시더니 딸이 타시네요, 그 차를. 그리고 이게 보세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보세요. 지금 이 사건에 네. 대해서 제대로 네. 된 논평 하나를 안 해요. 그럼 본인들도 지금 이게 만약에 네. 국민의힘의 누군가가 연루자가 음주운전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난리를 쳤겠습니까? 그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거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만큼은 이렇게 처벌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거나 명확한 입장 표명이 그럼요.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이것조차도 지금 할 말이 없다. 개인적 사건이다. 이렇게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인들을 일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정치인을 뭐냐? 정의해봐라. 라고 하면 못생긴 연예인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못생긴 연예인이다. 연기뿐이 안 한다. 그럼요. 예. 좀 제발 진실되게 행동들을 해서 네, 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라. 네. 만약에 이 문다희 씨가 했던 거를 진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여서 측근이 했다. 본인 난리가 아니더라도 측근만 돼도 지금 그럼 대통령 탄핵 이야기 나왔죠. 청와대 용산 비서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지금 특검 같죠. 네, 특검 갑니다. 네. 이거 지금 마약의 정황도 보이는데 유통책은 누구며 그리고 배우가 있을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대통령까지 조사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태원 참사를 늘 얘기하잖아요. 이제 민주당이. 저 이제 이태원 활주국과 관련해요. 우리가 이제 또 더 중요한 문제다. 왜냐면 이태원 참사는 우발적 사고고 이거는 다분히 고의적 살인 미수입니다. 그럼요. 예. 그럼 뭐 문재인 대통령이 살인 미수라고 그럼요. 했고 그다음에 살인죄와 다름없다고 또 했죠. 세월호 7시간 얘기하지 그럼요. 않습니까? 저는 이태원 7시간에 대해서 우리도 명명백백 밝혀야 된다. 이 7시간 반 동안 정말 돼지고기만 먹었는지 예를 그럼요. 들어서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 쪽 사건이었다면 좌파들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요. 이 7시간 반이 궁금하다. 지금 그럼요. 이 사이에 뭔가 30분의 행적이 빈다.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를 무슨 얘기를 만났는지 했는지 누구와 다 했는지 그럼요. CCTV 다 다 공개해라. 공개하라고 했겠죠. 했겠죠. 그리고 막 이것과 관련해서 온갖 음모론이 다 돌면서 그럼요. 이태원 해밀턴 호텔 몇 층에 사실은 갔었다더라. 그럼요. 그런 얘기 별거 다 돕니다. 사실은 통로 어디를 통해서 다 딴 곳에서 모였다가 지금 헤쳐 모여있다더라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럼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그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착해. 맞아요. 네, 우리는 너무 착해. 팩트 위주야. 음모에 너무 싫어하니까. 약해.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더 웃긴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지지자들이에요. 너무 웃긴 게 보세요. 일국의 장관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닌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기사까지 내는 건 조회수 때문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저는 이게 아니 김건희 여사 새벽 1시에 편의점 간 거 같고 그 난리를 친 거는 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근데 제가 새벽 1시에 그럼 편의점을 가지 슈퍼를 가? 새벽 1시엔 누구나 다 편의점을 가 그랬어요. 마트도 안 열어. 시간이 그럼요. 편의점뿐이 안 열어. 새벽 1시에는 편의점 말고 갈 데가 없어. 그럼 어디를 가? 이랬어요. 아유 참. 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전직 대통령 딸인데 경차 타고 다니시는 거 보니 제대로 된 분은 맞는데 역시 어떻게 전 대통령 딸이 경차를 타냐. 이게 경차 무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제가 보면은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성의 끈을 다 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들이 네. 문제라니까요. 지지자분들도 국민이지만 정확하게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문제다 이게. 그렇죠. 이런 음주운전을 보고도 지금 이게 경찰관이 미쳤나 봐요. 겸손하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댓글을 다는 그럼요. 분들이.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국민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맞습니다. 네. 이거 중국인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렇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그렇지. 수가 우리나라랑 있습니까? 예. 중국이랑 아무래도 그럼요. 음주에 대한 네. 이게 다르니까요, 체감이. 이런 얘기가 제일 웃겼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에서는 원래 새벽에 음주운전 단속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잘 안 하는데 미행에 당한 것 같다. 참 미쳤다 24시간 진짜. 미행하다가 어. 건수를 잡아서 일부러 음주운전을. 그러니까 저런 말을 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국민이라고 해도 저게 제정신입니까? 저는 정말 빵 네. 터졌어요. 미쳤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자들이 지금 저렇게 지지를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옹호할 걸 옹호해야죠. 그렇죠. 변론할 그렇죠. 걸 변론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아버님을 위해서 대신 희생당한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대통령 딸이면은 경차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지 좋은 차를 그럼요. 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들 말대로 하면은 수입도 일정한 수입도 없었던 기간이 그렇게 길고. 그럼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그거야말로 우리 아버지가 비리했다 소문내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조심하면서 그래도 겉으로 보이는 건 조심했네요. 그래도 좋은 거 먹을 거 다 먹고 다니네요.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렇죠. 몰라도. 여기서 핵심은 돈도 못 버는 애가 그렇게 비싼 고기는 어떻게 먹었니가 돼야 되는 누가 거죠. 사줬겠죠. 그럴 수 있네요. 본인 돈으로 먹을 캐릭터 아닐 것 같아요. 그건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번 주가 국감이잖아요. 네. 이제 드디어 국감이 스타트가 됐는데 민주당은 지금 김건희 국감으로 하겠다. 모든 상임위에서 김건희 여사 털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뭐 1테라바이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감의 스타트는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이 국감이 시작되는 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럼요. 근데 이번 주는 문다혜 주가 될 것 같은. 그래서 제가 보기 웬간한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얘네들의 디스가 지금은 뭐 모이면 다 문다혜 얘기만 해요. 그 김건희 여사 이야기도요. 이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잘못했다라고 하고요. 이게 함정이었던 뭐든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쳐보고요. 네. 이게 지금 감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문다혜가 한 행적, 이재명 그럼요. 대표가 한 행적, 조국이 한 행적, 그리고 지금은 무슨 소나무당인가로 갔지만 송영길이가 한 행적 그렇죠. 이런 것들과 비교가 되는 맞습니다. 건입니까? 이게 지금 정말로 자기 눈에 있는 들보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맞아요. 티끌 갖고 계속 시비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국민 여러분들, 저 좌파 지지자분들께서도 객관적으로 보세요. 그쵸. 어떤 게 지금 국민 혈세를 가지고 장난친 건들인지 이거 법화 사건이 이런 네. 거 아닙니까? 경기도 법화 사건이야말로 지탄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내 편이 잘못한 건 다 덮어주고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김건희 여사
마녀 사냥처럼 몰이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종북주의자가 여기에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함정 파놓은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종북주의자의 정체를 파헤치란 사람 한 명도 없고 맞습니다. 이거 누가 배우가 있는지 맞아요. 파헤치란 사람 한 명도 맞습니다. 없고 네 이게 지금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여기 국민의힘의 의원님들께서도요 이거 지금 이 배우가 누군지를 좀 파헤쳐 보세요. 이게 배우 없이 어떻게 단독으로 이런 함정을 팝니까? 그렇죠. 뭐를 얻고자 이걸 팝니까? 그렇죠. 그렇죠. 배우가 있어야죠. 모든 범죄에는 이유가 있어야죠. 얻고자 하는 게 있어야죠. 그럼 이 사람이 함정 팠었으면 그 배우가 있었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네.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좀 제대로 싸워야 됩니다. 싸울 줄 너무 몰라요. 그- 맥락을 못 읽어요. 네. 그렇죠. 예. 약간 음모론에 약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조금 더 맹공을 퍼부어줬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뭐 새벽 1시에 편의점을 갔다고 했을 때 민주당 공격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별 얘기가 없었는데, 저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그럼 새벽 1시에 편의점을 가지고 너는 슈퍼를 가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김건희 여사도 대한민국 국민 중 한 명이에요. 그쵸. 대한민국 국민이 밤에 편의점 갈 자유가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밤에 제가 편의점 보기에는 갈 자유도 없어요? 낮에 가잖아요. 그럼 영부인이 낮에 한가하게 편의점 간다고 뭐라고 할 애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시비 걸 걸로 이렇게 오만 시비를 다 걸면서 자기들이 이런 음주운전 사건이 터지면은 이런 것까지도 변론해 주려고 검찰 때문에 그렇다. 택시기사나 누군가가 뒤에서 네. 미행을 붙었을 것이다. 이게 보호가 됩니까? 제정신이 박혔으면은 이런 최소한 이런 옹호는 하지 마라. 그리고 이게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네. 댓글 단 사람들 누군지 맞아요. 모르겠지만 IP 추적해야 됩니다. 제발요 이거 언론사에 댓글 다는 것도요 국적 표기 좀 하십시오. 국적 맞습니다. 표기. 예. 저 완전 네. 동의합니다. 네.